4월 26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4월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의 관전 포인트, 체크 포인트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4월 20일 월요일에 4,810억 달러의 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삐걱삐걱 거리다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리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목요일 날 하원 통과를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최근 들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의회든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거를 뭔가 부양책이나 기대감으로 좀 커버해 주기 위해서 모든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목요일 이후로 집결시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다가오는 한 주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클로로킨이든 아니면 길리어드의 신약이든 하여간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어쨌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는 실적 시즌에 피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애플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경제지표 여전히 부진하겠죠. 또 하나 다음 주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됩니다. 안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뻔히 기업 실적 안 좋을 거고 경제지표 후지고 GDP도 별로 안 좋을 텐데 이런 악재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과 이 두 가지의 신약 개발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밀지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의 한판승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요. FDA가 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비상 사용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비상 사용 승인을 내준 FDA가 이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네. 이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용 못하겠고 병원이나 임상 시험에만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사우스캐롤라이대 연구팀이 4월 11일까지 퇴원했거나 혹은 죽은 사람들 368명의 의학 기록을 쭉 봤더니 이 클로로킨을 투여했더니 죽더라. 이런 사망률이 22%. 투여를 안 했더니 죽더라. 11%. 그럼 결국 클로로킨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망률이 지금 클로로킨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2배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작용이 뭐냐면 이 FDA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얘기한 이 부작용이 뭐냐면 위험할 정도로 빠른 심장 박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흡기, 폐를 고치려다가 심장을 잡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겠죠. 지금 뉴욕 주립대에서 이 뉴욕 주립대 공중보건대학교에서 뉴욕시의 보건부 후원으로 뉴욕에 있는 22개의 병원에 입원한 6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환자들이겠죠? 이 클로로킨을 계속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0명한테 이 클로로킨을 투여했는데 투약을 하던 투약을 안 하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코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 클로로킨은 아예 우리의 기대에서 이제 물 건너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알 수 없고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 대해서 이게 클로로킨이 효과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대세긴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된다고요.
뉴욕 주립대 공중보건대학교에서 투약을 하던 안 하던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중간 발표였어요. 즉 1200명을 대상으로 이 클로로킨을 투약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딱 반, 즉 600명을 시험했더니 차이가 없더라. 그럼 600명, 남은 600명을 안 할 거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나머지 600명을 또 진행해서 그 최종 결과는 다음 주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4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 클로로킨의 어떠한 그 시험 과정을 봤을 때는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으면 누가 민망해집니까?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우던 트럼프 대통령이 민망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 바로 길리어드의 신약입니다. 자, 제가 잠시 전에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 부진한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와 미국의 GDP, 이거 우려감, 목요일날 주간 신규 실업성 청원 건수, 우려감, 이러한 지표 우려감들과 실적 우려감과 신약 개발의 어떠한 결과의 한판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클로로킨의 어떠한 1200명을 뉴욕에서 임상실험하는 그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예. 다가오는 한 주 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길리어드 신약. 자, 길리어드 신약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4월 16일 날 시카고 대학교에서 중증 환자 113명을 포함한 125명을 대상으로 매일 길리어드의 신약인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더니 6일 만에 환자 대부분이 회복이 됐더라. 그런데 죽은 환자도 2명이 있더라. 그 지난주 4월 16일 날 6일 만에 회복이 됐네? 이거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월 16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는 조금 신중하게 저기 너무 벌써부터 쪼개지 마시고요. 제가 잘 좀 더 확인하고 4월 말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4월 23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가 WHO에 실수로 올라온 보고서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서 보도를 하죠. 물론 지금은 그 웹사이트에서 그 보고서는 삭제됐습니다. 자, 그 보고서 내용이 뭡니까? 중국에서 237명을 대상으로 이 길리어드의 신약인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더니 환자 상태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혈류 내 병원균이 죽지 않고 멀쩡했다. 그리고 부작용도 발생됐다. 이거 길리어드 신약, 이거 구라다. 이런 내용이었었잖아요. 자, 그러자 길리어드는 그거 참여율이 많아서 조기 종료된 시험이었거든? 이렇게 진정했고요. 그리고 WHO도 좀 민망하죠. 어쨌든 실수로 올렸으니까 실수로 올렸는지 미국 연맥이라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수로 올렸어 라고 하면서 그거 동료 심사 안 받은 거야. 뭐 이렇게 대충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서 그 실험한 거는 걔네들은 늘 그렇게 아니라고 효과 없다고 늘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민감한 상황인데 하물며 지금 WHO를 두고도 서로 막 그냥 기부를 하고 기부를 중단하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두고 얼마나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쩌면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을 넘어선 패권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코로나19의 신약 개발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길리어드 입장에서는
야, 그거 중국에서 실험한 거 너무 의미 두지 마. 걔네가 좋게 얘기하겠니? 뭐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길리어드는 이번 주 말에 지난번 시카고 대학에서 12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그 임상실험, 즉 6일 만에 환자가 회복됐고 그런 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안에 클로로퀸이든 아니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든 둘 다 뭔가는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앞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금 진행 상황이 클로로퀸이랑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두 개가 있구나. 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캐롤라이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그 약을 투여하든 아니든 효과가 없었다. 빠른 심장박동을 일으키는 문제도 발생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뉴욕에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 중이다. 이거고요. 그죠? 그리고 길리어드 신약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 날 125명을 대상으로 한 그 실험이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WHO의 실수로 올라온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중국에서 실험한 결과는 안 좋더라. 근데 그거를 길리어드가 반박했고 그 반박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즉 125명에 대한 실험 결과를 4월 말에 내놓겠다. 딱 이겁니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네 번째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4,810억 달러가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고요. 지난번 세 번째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2조 2천억 달러가 역사상 첫 번째 부양책이고 규모적으로 이 4,810억 달러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많이 몰렸어요. 예,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맨정신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클로로퀸이 지금 효과가 없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민망할까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너무 민망해서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서 또 뭐 다른 이상한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문제를 일으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부양책에 서명을 하면서 부양책의 기대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그냥 부양책은 그냥 부양책이겠지 하고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심장이 뛰거나 그러지 않죠. 주식시장은 매우 변덕정이어서요. 어떤 재료가 있으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 번째 부양책 경우에 규모도 워낙 컸지만 막 그래도 마치 그 부양책을 쏟아 부으면 갑자기 경제가 유후 하고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반영됐다면 이번 네 번째 4,8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그냥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요. 입만 뻥끗하면은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하는 것 같고 입만 뻥끗하면 지금 하다못해 말실수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서 경제 좋아질 거라니까요. 좋아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믿지 않아요. 예전엔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봐. 누가 좋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신뢰를 가질까? 그래서 팀 쿡 애플 CEO를 끌어들입니다. 나 팀 쿡 애플 CEO와 통화했거든. 근데 팀 쿡이 그러는데 말이지. V자 형태의 회복세가 나타날 거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팀 쿡에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할 때 V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팀 쿡은 침묵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플의 CEO는 팀 쿡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밝힙니까? 트럼프가 밝힙니다. 왜냐? 사람들이 점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놓고 있다는 거를 트럼프 본인이 알고 있고요.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죠. 물론 너무 멘붕이고 너무 정신이 없으면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신이 없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정확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냐면 언론에서 공격하는,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너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작년 11월부터 중국의 우한 폐렴 그거 백악관에서 보고받았다며? 너 12월 달에는 거의 매일 브리핑 받았다며? 너 1월 29일 날 백악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 될 수 있고 미국 국민들 40만 명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았다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퍼지자 미국은 완전히 통제됐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공식적인 셧다운을 3월 중순에나 내렸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건 거의 탄핵을 넘어서 거의 이제 진짜 큰일 날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 지역 여기저기서 경제 재개시켜라 아우성 치고 또 일부 주에서는 또 경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심장인 뉴욕이 잡히질 않고 있어요. 물론 사망자 수나 이런 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뉴욕이 경제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 조용한 전염자들이 이렇게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뉴욕은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는 좀 안정이 무슨 얘기죠. 하여튼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뉴욕에서 400명씩 죽어나가는 거는 뉴욕은 아직까지 경제 재개가 어렵습니다. 뉴욕이 움직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서 나 이렇게 경제를 재개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야 라고 그걸 커버하려고 하지만 지금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미쳤어요. 제가 봤을 땐 정신줄을 놨어요. 왜냐하면 23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 발언에서 표백제가 침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5분 안에 죽었다더라. 살균제는 이거보다 더 빨리 바이러스를 잡아낸다더라. 이런 브리핑 보고를 봤더니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몸 안에 한번 집어넣으면 폐에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 당장 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조 바이든이 제발 표백제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TV에 돌팔이 약장수가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제발 음독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냥 야, 왜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긴데 궁서체야? 왜 이렇게 진지해? 나 그거 기자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뭐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한 거야. 질문한 거야. 왜 이래? 라고 수습은 하지만 수습이 안 돼요, 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자 정말 사람들이요. 살균제와 이 표백제를 먹은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건 정도가 보고됐대요,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클로로킨에 대해서 3월 달에 50번이나 이 클로로킨 했습니다. 근데 지금 클로로킨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했던 그 어떤 것도 지금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김정은, 김정은에 대해서는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난번 4월 11일 이후에 김정은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그러자 심혈관 수술받았다, 위독하다, 일본 주간지에서는 아예 식물인간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중국 공산당 측이 김 위원장에게 조언할 의사를 포함한 대표단 50명을 북한에 보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자, 북한 보도를 보면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날 삼지연시 건설에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감사를 전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냥 김정은이 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김정은이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뭐 북한 원산에 전용열차가 정차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가 어떤지 몰라요. 정말 위독한지 진짜 식물인간인지 잘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김정은이가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우린 근데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그건 뭐 불확실하다. CNN 그런 보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위독하다 혹은 죽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못하죠. 지금 그나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랑 사이가 좋네, 이런 좋은 사이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갔는데 여기서 김정은이가 죽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도 결코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럴 수 있다고 얘기했죠. 아직 살아있어요. 건재해요. 건강해. 뭐 수술을 했지만 회복하고 건강해. 근데 우와 세상에서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나 위독설 도니까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네? 나 인기스타야? 예. 그런 어떤 개그적인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조금 더 똥줄타게, 조금 더 안달나게, 좀 더 궁금하게 한번 할까? 이래서 조금 더 이런 그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어요. 즉 지금 김정은이의 어떤 위독설 혹은 식물인간설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또 한 번 증시는 또 힘들 겁니다. 제가 지금 증시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이러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주식할래. 왜 말리지 마. 안 말려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하지 말라고, 마우스 붙잡고 매수 주문 내지 말라고 손모가지를 비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뭐 너 때문에 뭐 내가 주식을 못 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신 미쓰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뭡니까? 주식을 매매하시고 사시던 뭐 본인 자산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되
맨날 좋다 좋다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것까지 있고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주식을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죠? 어떻게 맨날 나쁜 일만 생깁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공존하고요. 내가 좋은 일로 흥분해 있으면 어느 순간 나쁜 일이 내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나 또 나쁜 일만 있으면 또 찾아보면 어디서 또 좋은 일이 또 기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다음 주는, 다가오는 한 주는 전문가들이 변동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정확한 내용은 내일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까지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GDP 경제성장률 발표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원 건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경제지표 안 좋겠죠. 반면에 신약 개발 2건이 4월 말에 뭐든지 하여튼 뭔가 결과를 내놓을 거고요. 뉴욕시에서 1200명 임상 실험하는 클로리덴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길리어드의 125명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올지 그 두 개 중에 하여튼 뭔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석가탄신일부터 이제 또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면들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